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기자님들이랑 또 법무사협회 회원님들, 또 이렇게 시민분들 같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 사기 문제에 좀 근본적인 좀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오늘 발제해 주시는 이제 김천일 교수님 중심으로 도시개혁센터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법무사 협회에서도 정책 자문도 해주시고요.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과 이제 토론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토론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잠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회장님 인사 말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법무사 협회 협회장 이강천입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말까지 주로 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경실련 그리고 대한법무사 협회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지도부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이학용 국회 부의장님과 전현희 국회의원님을 법사위원님을 뵙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역설하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무부와 여러 유관 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서 법제 발의를 하는데 전격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겠다는 어떤 합의사항을 나름 도출을 했고, 오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법제 의무화를 오늘의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법제화를 위한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동 주최한 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의 결실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신 백인길 이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백인길입니다. 저희 사실 여기 강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좁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별로 없는데 정말 많이 좁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논의가 그만큼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오늘 토론회는 이제 그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이쪽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뭐 사실 이 제도 하나만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더 좋은 대안들, 더 좋은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찾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오늘 그 발제는 이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김천일 교수님하고 정경국 법무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으로서 이제 네 분이 이제 그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상미 그 깡통전세 피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분 안상미 선생님은
날짜에 착오가 계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 중인데 아마 토론 순서가 뒤로 조금 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조정원 감정평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제 1인당 한 15분 내외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외 듣고 그 위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한 10분 내외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요.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발제자분들의 이제 응답도 있을 것이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여유를 조금 만들어서 갖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 조정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주어진 1시간 반 내에 어떻게 이제 많은 논의들이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요. 가급적 이제 시간들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실 김천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강남대 김천일입니다. 임차권 설정 의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 임차권을 등기에 공시하는 겁니다.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죠.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은 이제 1981년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을 때 이제 임차인이 단독으로 간편하고 편하게 어떻게 임차권을 공시할까라는 수단으로서 이제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주민등록에 기반하다 보니까 공시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이 대항력도 가지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까지 가진단 말입니다. 후순위 물건에 비해서 우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과 관련된 권리 변동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제3자가 그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민등록으로 하다 보니까 이른바 깜깜이 공시죠. 공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은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법무부 연구 용역 과제로 이미 법 논리가 선 사항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했냐? 쉽고 간편하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주민센터 가면 그냥 확정일자 도장 받아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편하지만 위험한 방법이죠. 위험한 방법이고 불안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별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유지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아까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세 사기라는 것은 전세 제도에 법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세금이라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동이라는 시장의 금융 리스크도 있고 그 두 개가 결합돼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고 그 법 제도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 불완전한 공시 위에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쌓아 올리는, 그러면 이제 사상 누각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임차권이 등기로 완전히 공시가 되어서 세입자의 권리도 보호가 되고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양수인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 대출기관이라든지 보증기관이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다 쉽게 원하는 시기에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항력 발효 시점이 이제 2길 0시죠. 확정일자 받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조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이제 이 주임법에 있는 사항을 그냥 확정일자 받는 해당 시점으로 이제 그때 발효를 시키자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위배된다.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그 주민등록에 이제 권리를 작성하는 그 채권에 불과한 애하고
물건인 근저당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동률로 비교가 되냐, 안 된다.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임차권을 법적 지위를 상향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발효 시점을 그때로 할 수 있어요. 등기밖에 없어요. 등기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들이 특히 다가구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세입자가 미리 그 뭐 201호, 202호, 203호 그 건물들의 그 개별 호별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 뭐 계약을 하면은 뭐 볼 수 있다던가 전입 뭐 세대 확인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정보들도 불완전합니다. 전입 세대 확인서에 보증금 자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담보대출, 일명 쪼개기 대출이죠.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권리를 파악하려면은 공동담보 확인 그 목록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등기를 개별 호별로 등기를 해야지 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의 존재, 그 권리들이 순서, 그 권리들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이득이 되고 또 제3자에게 이득이 돼요. 제3자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양수인도 그렇고 대출기관, 보증기관이죠. 그 집을 사려고 할 때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의 존재를 숨긴다. 그러면 잠재적 양수인이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 끊어야 되는데 직접 계약 전에 못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증기관 편의상 허그라고 할게요. 다른 기관도 있긴 하지만 허그가 11개월 전이니까 그 임대인한테 속아가지고 임대인 그 보증에서 임대인한테 속아가지고 허위 서류죠. 속아서 계약이 잘못되고 그게 밝혀져서 세입자가 이행 청구가 안 되는. 그래서 허그가 집주인한테 사기당하고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임대차가 제대로 공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허그가 지금도 직접 못 봐요. 예, 그래서 임대인이 프린트 해온 걸 봐야 됩니다. 예, 얼마든지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된 거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입니까? 작년 3월입니다. 이제 대출 뭐 사기 문제 터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뭐 확정 일자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5대 은행부터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정 일자 하나 본다고 해서 권리 관계가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전입, 실제적인 점유 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정 일자가 있는데 전입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또 임대인이 또 월세 좀 깎아줄 테니까 전입을 빼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주민등록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법을 악용해가지고 뭐 전입과 전출을 속이는 뭐 그런 이제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과 보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치 평가의 문제이고 리스크의 관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받아야 할 적정 수준의 대출, 적정 수준의 보증 수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율 70% 상한제, 그 임대료를 그 전세금을 상한하자는 거죠. 근데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문제가 없을 지역도 있고. 그러면 차등화를 한번 해보자. 차등화도 문제가 돼요. 차등화하면 전세 매물이 쏠립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지역 간 불균형, 전세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매매가는 보합세다. 안정되고 있는데 주거 수요의 어떤 수요가 이제 늘어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근데 전세가율을 70%로 규제해야 된다. 그럼 전세 가격을 일부러 내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더 중요한 사항은 불법 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전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사고 터지면 이제 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립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운영이 가능한지
또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파악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도 뭐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보험을 의무화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좋아요. 근데 그런 제도를 작동시켜 보려고 한다면 역시 그 근거는 임대차가 완전 공시가 돼야 돼요. 그 권리 관계를 그 권리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불측의 상황이 자꾸 발생해 버리면은 제대로 된 권리 관계 분석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선구제 후 구상이 날라갔지만은 만약에 등기가 된 상황이었다면은 전세 사기도 별로 없었겠지만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선구제가 더 설득력이 더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그 선고제를 못하겠다라는 것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세 반환금 그 반환 채권의 평가가 어렵다는 건데 만약에 공시가 되었다면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이관을 받아가지고 권리관계 분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당의 색깔이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간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터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고 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이 정도 지경이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장단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기자회견 테이블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했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중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개 시스템이 위험하다. 사기가 조장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중개사가 많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중개료도 비싸고 안전하지도 못하다. 그래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은 꼭 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돼? 다른 전문가들도 하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개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지금 금이 많이 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등기를 해서 권리관계가 분명히 파악되고 리스크가 파악이 된다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민주택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쪼그라든다는 말은 공급 수요 측면이죠. 일단 전세 사기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잠재적 세입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빌라에 전세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나서 서민주택의 거래량이 훅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 시장을 살려야 돼요. 이 시장도 작동을 하고 뭐 민간 임대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실련이 볼 때는 이 제도 법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살려야 되고 이 시장을 살려야 중개사 여러분들 이 시장을 살려야 중개 시장도 활성화되고 중개권도 다시 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전세에는 효용을 다했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내놓으면서 전세는 끝났다. 그 말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예방책을 수립하고 전세 제도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네. 되게 부도덕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진다. 언제 없어집니까? 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10년 동안 10만 호, 1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전세 사기는 계속 터지는 거고. 네. 지금 전세가 여전히 전세 문제 많죠. 하지만 여전히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작정 없앤다.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쉬운 길을 빨리 이제 임차인들의 일반 서민들한테 임차권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81년에 빠른 길을 선택했어요. 빠른 길인데 위험한 길이었어요. 이제는 고쳐야 되고 이 등기 의무화, 그 주택 임대차를 등기부에 완전히 공시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 서비스, 중개 서비스, 대출 시스템, 법무 시스템, 중개 시스템, 대출 시스템, 보증 시스템, 감정 평가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사회적 재난인 전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으신가 봅니다. 발제문에 보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가 왜 꼭 필요한데 예전부터 그 필요성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게 임차권 등기 설정 등기가 만약에 의무화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이제 다양한 계층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측을 해놓은 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오히려 다른 부분 원고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해서 나타난 그 피해 결과에 대한 논의되는 대응들의 좀 비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김준호 교수님께서 계속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제도 방안, 대책들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내용을 듣겠습니다. 정경국 법무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주택임대차 등기, 그다음에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이제 개념부터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터잡아서 주택임대차 등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설정은 이제 설정 등기 의무화는 최초로 권리를 창설하는 등기거든요. 그래서 제 의미는 뭐냐면 설정뿐만 아니라 변경, 그다음에 말소까지 다 등기부하게 철저히 공시함으로써 이렇게 제3자나 후순위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넓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악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2022년 8월 31일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 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서 허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적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 그다음에 종로 경공매센터, 그리고 전국 범위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이런 수많은 공익적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익법무사단은 전국에 558명에 달합니다. 지금 이에 앞서 오늘 본 발표에 앞서 우리 공익법무사단은 계속 전세 피해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노력을 해온 결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 시 대의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세 피해 구제 및 예방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들이 아직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일단 오늘 본 발표는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를 위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정부와 각 기관의 노력은 구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현행 주택임차권의 공시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우리 공익법무사단이 활동했던
하면서 느꼈던 실무상 문제점들을 간단히 보고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의 법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주택임차권의 공시제도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등기에 의한 공시제도와 그다음에 대항력과 그러니까 전입가, 점유, 그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한 공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그에 앞서 대항력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런 개념 정리가 이루어질 텐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즉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즉 전입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0시에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뭐냐? 일단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우선 변제권 경공매 절차에서 그 보증금을 변제받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등기한 공시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한 공시는 그 민법 제 621조에 따른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등기를 하면 그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뭐 대항력 지금 점유, 전입 뭐 이렇게 이제 거주 요거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는 접수된 때로부터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2항에 의한 주택권 임차권 설정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야 하는 그때야 비로소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에 의한 공시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공시제도가 뭐냐? 솔직히 주택의 인도, 점유, 주민등록, 그 다음에 전입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시입니다. 이거를 제3자들이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둘째치고 하여튼 공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임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뭐 확정일자도 열람을 하잖아요. 이것도 공시입니다. 공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주택임차권의 공시제도는 등기에 의한 공시, 지금 불완전한 공시 방법인 주택의 인도 전입, 그다음에 확정일자인 공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돼서 서로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상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익법무사단 즉 558명이 실무상 느꼈던 애로사항과 후순위 임차인이 겪었던 그런 고통적인 이제 법률상 문제점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항력권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은 불완전한 공시이면 분명합니다. 일단은 전세 피해 등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를 하면 차입 및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다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입을 또 열람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그 뒤에서 보겠지만 그 자료도 부족합니다. 그 부정확합니다.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또 열람해야 됩니다. 이런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후순위 우선 변제권을 전락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제3자도 우선 변제 그냥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지 알고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후순위권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낙찰 과정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낙찰인이 최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도 최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간과하고 이래서 사실상 제3자인 낙찰자가 낭패를 보거나 또는 경매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또 그 대항력권이 불완전한 공시 문제 또 두 번째 문제점인데요. 대항력이 빈번하게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전입과 점유를 두 가지 요건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명도를 해주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점유는 계속 유지하는데 전입을 또 다른 데로 가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대항력이 빈번한 상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데요. 그 절차도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도 한들 그 자료도 부정확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시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 집원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표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면 일단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 쪼개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항력이 있는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일자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이런 불완전한 대항 요건을 전제로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가 흔히들 실무에서 보증금을 증액하고서도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증액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항 우선 변제권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대항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기는 등기 접수된 때로부터 발생하는데 대항력은 그 이길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을 다 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서도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날 보증금을 지급한 날, 잔금을 지급한 날 가압류라든지 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제점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 등기의 법제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입과 거주, 확정일자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인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를 통한 공시입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는 이 등기부를 통한 공시에는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자는 주장과 그다음에 아싸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상당히 물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임차권은 채권인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주택 임차권 전세권 등기의 주장은 뭐냐면 집행 권한이 없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주장 논거로 삼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다가구 다주택 이런 부분은 경매 신청권이 없을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있겠죠. 어차피 집행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전세 쪼개기를 하면 뭐 일부에 대한 건물 전세권 설정하면 역시 집행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세권 등기는 등록 면허세가 셉니다. 비쌉니다. 보증금의 0.24%입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차임입니다. 월세. 통상적으로 차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7,200원입니다. 차임의 0.24%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세가 300만 원까지는 거의 다 7,200원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400만 원인 거는 9,600원. 이 정도 선에 불과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몇십만 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시 방법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 임차권의 공시 방법을 일원의 등기부에 공시한다면 첫째, 우리가 앞서 본 실무상 문제점들은 일거에 해소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 임차권이 채권으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월세 신고 업무 등 행정 업무가 폐지 또는 축소돼서 예산이 절감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들어가거나 법률적 분쟁이 있어도 등기부 하나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예방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등기부의 거래가액을 공시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 공시하게 돼서 깡통 정세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울린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됐더라면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연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임차권 등기 의무를 하게 되면
깡통 전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다섯째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인 자격자 대리인이 관여해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도 담당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법제화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사실 주택임대차 등기의 의무화라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첫째로 다 법률상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임대인에게만 강제한다든지 법률상으로요. 근데 사실 저는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해서 자유에 맡기되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상 의무화를 지지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도 자료나 이제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청 등 방안은 공동 신청을 할 것인지 단독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잔금 때 원래 이 임차권 설정 등기 서로와 보증금 지금은 동시행 관계인데 보증금을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떠한 형태로 단독 신청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책자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큰 틀은 개정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즉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대차 등기를 마치면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딱 이렇게 개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열린 교수님 논문을 주로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일단 지금 현행 부동산 등기부는 각부가 얼굴은 나뉘는데 병구를 새롭게 창설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등기부를 통한 공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라는 시간인데요. 이게 이제 되고 나서는 상가임대차 등기 의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임차권 설정 등기에도 말소 기준 권리성을 부여해서 선순위 임차인 후에 들어오는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시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그런 걸 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후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법제화되면 임차권 등기에도 임의 경매 신청권, 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고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앞으로도 전세 피해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전에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구제적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활발한 데 비해서 등기 의무화와 관련된 거는 이제 예방적 차원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예방적 차원이 강하다는 어떤 측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대항력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사례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등기 의무화를 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왜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토론은 이제 토론자 각 10분씩 좀 10분 내외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구봉기 소장님, 조정원 평가사님, 박기덕 연구위원님 그리고 안상미 위원장님 순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봉기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입니다. 그 자료집 44쪽에 토론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앞에 발제자분들의 발제문을 읽고 짤막하게 토론문을 적었는데 제목은 두 발제문에 관한 소고로 시작합니다.
일단 두 발제문에 언급된 이제 주택 임차권 공시 방법을 일환화해서 등기부에 공시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발제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예, 많은 것들이. 근데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동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흩어져 있는 주택에 관한 권리 정보들을 하나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이게 법원이랑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좀 하는 거는 이거는 전산으로도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로 차지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라는 오늘 의제죠. 이거는 전세 사기 문제에 꼭 맞는 해법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빈틈이 다소 존재한다는 거고요. 꼭 맞지 않다는 것은. 근데 이거는 초두의 좌장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수 없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대비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해서 전세주택의 경매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 의무화라는 의제 자체는 전세 보증금 회수보다는 임차권 공시 등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랑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더해지면은 저는 좀 걱정되는 건데 시민들로부터 이게 사실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라는 이 방안, 이 의제 자체가 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보다는 이 법무사들의 업권 확대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 불려올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에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대항력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하면은 대항력에 간단히 주어지는데 이거를 임차권 설정 등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임차인들이 진짜 번거로워집니다. 아주 많이 번거로워져요. 가령 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동네에 다 있거든요. 보통 내가 계약한 주택 근처에 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등기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등기소 갈 때 막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보통 걸어가고요. 또 반대로 대항력 갖추기 위한 서류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신분증이랑 뭐 계약서 갖고 가고 이러면 그냥 뚝딱 하고 오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한 전입신고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이제 비용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이제 이거를 각각의 사례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 이제 그럼 가장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대상이 누구냐를 보니까 소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소액 임차인들이 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더라고요. 흔히 신림동에 많죠. 1000에 50으로 불리는 방들,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사는 그런 월세 주택.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항력만 갖추기만 하더라도 앞에 설정된 근저당권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다 회수해 갈 수 있거든요. 되게 간단한 조치로도 보증금을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이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 따져 보면은 이게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면 간단히 주어지던 그 대항력이 번거로움 등을 동반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로 바꾸는 일은 의무화하는 일은 사실 없는 거는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읽혀요. 젊은 친구들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그럼 그 다음 임차인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조금 비슷해요. 가령 전세가율이 60% 이하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거기에 이제 사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택의 인도랑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확정일자를 통해서 획득하는
우선 변제권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는 전세가의 60%인 집에 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어차피 이걸 가지고 나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여긴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친 강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 사기 문제를 다루니까 한편으로 또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게 보통 전세 사기의 피해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죠. 근데 그 분들이라고 해서 불만이 또 불만이 생기지 않진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그 경매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차인이 전세가율이 높은 임차인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랑 똑같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어차피 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의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간단히 하던 일과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을 하던 이 두 가지 세트의 일이 등기소에서 번거롭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일과 전세 반환 보증 가입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임차권 설정 등기의 핵심 문제는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번거로움을 훨씬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 혹시 하신 기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일이 생기면은 아주 많은 경우에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우리 법무사분들도 해당 문제를 포인트로 삼아서 영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만약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이런 번거로움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시행이 된다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요. 법무사들의 업권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부연 설명 좀 드리는 게 지금 제 이 말이 이 법무사의 업권 확대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시민들 불편 가중에 터잡아서 옳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자면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우리 임차권 설정 등기의 번거로움 등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발제문에서 이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게 결국 시민 불편으로 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근본적인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조정훈 평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정훈 평가사입니다.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 좀 많은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이번 기회에 그 임차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임차권은 이제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채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고 있는 그런 효력이 이제 전입과 그 확정일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입 신고하고 이제 점유하고 점유 인도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물권과 같은 어떤 이런 특별한 이제 특별법상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효력을 주고 있는 이런 효력이 정말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이제
그 주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효력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구멍들이 물론 많죠. 이렇게 살다 보면 별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임차권의 내용과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되면 실무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평가사로서도 그렇고 일하면서 이제 임대차 정보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취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시가 등기부등본만 띄면 다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구봉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반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세를 이렇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당하는 문제들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입과 그 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를 당하는 그 주된 케이스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경매를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역전세나 깡통전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대출 같은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출 이자가 급격히 변동해 가지고 이제 임차인의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연장이 제때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임차인의 이제 주거권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조금 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 서민들이 받는 피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전입과 이제 그 인도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이런 그 아주 간이한 절차거든요. 지금 구봉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되고 이사하면서 이제 집 넣으면 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간이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이제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임차권 등기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거보다 더 이제 더 강력한 어떤 이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거를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회사에서 뭐 기숙사를 얻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왜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토지 건물 전체 중에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건물만 이제 우선 그 대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세권 등기가 더 많이 사용되나 임차권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민법하고 그 주임법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 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뭐 이런 이제 서류들을 이제 갖춰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효력을 임차권 등기를 굳이 이제 2번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지금도 이제 법에 규정돼 있는 이 임차권 등기를 조금 더 어떻게 이제 널리 많이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 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는 게 우선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구봉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도
임차인이 이제 들어갈 때 이사를 들어갈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되는데 또 종료되고 나서도 또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도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까지 이제 모두 이렇게 의무로 부담이 되게 되면 좀 이사 절차가 좀 많이 번거로워지지 않을까.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설정하고 또 말소하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날 동시에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세대가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차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임차 금액이 얼마인지, 뭐 임대차 기간이 또 얼마였는지, 선순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고 우려가 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건물의 일부만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는 예,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호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서 이제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제 이렇게 시세 파악이 더 다세대 주택도 안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임차인들이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예, 신탁사가 소유자인데 이제 이렇게 신탁을 맡긴 위탁자가 이제 임대를 주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탁 사기 이제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임차인 보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 임차권 등기 이렇게 공시 방법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 대출제도나 보증제도라든지 뭐 이런 뭐 주택 가격 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 이제 온전히 자기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과 좀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는 그래서 임차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케이스에서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또 하나로서 좀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에는 저도 이제 동의하고, 근데 이제 이런 보증금 위반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문제만 가지고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다 도입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아니면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의 측면에서 좀 더 뭐랄까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조평가사님한테 다음에는 발제를 한번 부탁해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다 토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경기연구원의 그 박기덕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먼저 저희가 동의하는 게 임차인이 이제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효력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공시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세입자가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당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이해관계인 임차인들에게 접근성이 쉽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임대차, 특히 전세의 계약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권리가 부동산의 모든 권리가 어떤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전문가들도 배당 단계가 되어서야만 어떤 세입자 정보가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뭐 임차권 설정 등기에 의해서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아까 법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이제 하다 보니까 토지랑 이제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같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이 상당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등기 비용 뭐 0.24%인데 뭐 1억을 보증금을 보게 되면은 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이제 뭐 몇천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상대적으로는 어떤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식하는 것도 좀 낮고 어느 정도는 좀 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저도 약간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사실은 뭐 임차인이 뭐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임차 보증금이 위반환됐을 때는 이제 저당권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경매 신청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단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임차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빈틈을 서서히 메꿔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정리해 줘야 될 말을 우리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논점이었고, 그리고 현재 오늘 논의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상미 공동위원장님이 계속 늦어진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어쨌든 그 발제문이 있으니까 이 발제문을 토론문을 우리 그 윤원주 부장님이 대독해 주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만 이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세 사기를 이제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 요인에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 부재 공인중개사의 도덕성 결여 바지 명의자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 정부의 관리감독 처벌의 부재 등을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42페이지, 43페이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발제한 내용과 같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매매 시, 전월세 계약 시, 경매 시, 대출 시 등의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이 맞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조치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외국인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을 하여도 전입 내용을 알기 어려운데 임차권 등기 시 확인이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처음이 아닐 듯한데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점이 없을 듯한데 임대인 측에서는 반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 또한 의무이긴 하나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필수적 보안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차권 등기 의무화 또한 유예되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 의무화 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제도가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이제 전국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책 위원위다 보니까 현 정부가 왜 제도화 빨리 시키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오늘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그 두 분 발제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한 3분 내외로 말씀해 주시죠. 3분 내로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한 3박 4일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우리 법무사의 여건 확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격자들이 법무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지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그 부기 등기 할 때도 다 임대인이 셀프 등기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작년 8월달에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뭘로 개정됐냐면 휴대폰으로 한 전자등기 신청도 할 수 있게 간편하게 하겠다는 그 입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걸 바로 시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계도 하고 그 과정을 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3분인데 우리 이제 뭐 조정은 감정 평가사님 그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아까 구분기 소장님도 그렇고 번거롭고 이런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워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이 임차인에게는 이 재산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뭐 모두가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뭐 자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증금 공시가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보증금이 공시되면 이 집의 보증금은 얼마다 뭐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뭐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우리 대책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러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방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인접성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충분한 계고가 거쳐서 그렇게 임차권 등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또 전자등기 신청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또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제 반박을 하고요. 그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0년 7월 30일에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내년 뭐 5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요거는 국토부가 지금 왜 연장 유예하냐면 전월세 신고를 지금 전세 가율 문제라든지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다양한 전세 피해에 구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고 이제 전월세 신고를 도입한다는 이제 국토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신속하게 우리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임대주택에 따른 부기 등기에 있어서도 일단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둬서 다 등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등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충분한 숙고하고 또는 지금 뭐 확정일자랑 같이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시점에서 할 말은 많은데 뭐 3분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제가 3분 내로 제한을 둔 이유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업역 학대다, 주민 불평 가중이다 이 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이 논박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 같길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
임차권 등기 설정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그게 주민들 불편을 가중화시키고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불편을 그러니까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방법론적인 논의는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또 시간을 제한한 거는 여기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여기 방청객에 있으시면서 나는 이건 꼭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또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자 시간을 좀 제한했던 거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뭐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많으신데요. 예, 일단 그 간단하게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고요. 길게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의 역삼동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전세사기 공익법무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꼭 필요성에 관련된 이야기 간략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전세 사기가 너무 대범해져서 전세금을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기존의 세입자한테 돈을 받고는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고 기존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지금 초로동 일대에서도 발생했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말소 서류를 교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은 또 임차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셋이 만나서 잔금을 치르고 말소 등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기는 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열람부를 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도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확정일자에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체류지 관할 주소지 이전한데 외국인 체류지 관할소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돼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 세입자에 대한 그 보증금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 그 월세로 얻어서 또 전세로 사기치는 수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그런 사기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한 대안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법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어찌 보면 법무사 업액 확대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제 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분 말씀해 주시죠. 우선 당장 저는 저 제안에 동의하는 거는 아니고 구봉기 소장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다만 법무사 업역 확대 그 부분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걸 시행하시면서 우리한테 일을 주려고 하시지는 절대 않으실 거예요. 뭐 전자도 있고 간단하게 얼마든지 뭐 계약서만 내고 일정적 뭐 신분증 증명서나 이런 것만 내면 등기가 되도록 처리를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 업역이 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그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임차권 등기가 아무런 효력도 없이 폐해가 엄청난 내용을 지금 주장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세권 제도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논거를 갖다 오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가장 전세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탁 사기나 근저당 사기나 가등기 사기나 이게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근데 이거 구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되는 게 깡통 전세인데요. 제가 두 발제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꼭 집어서는 얘기를 못 하겠고 정영국 법무사님이랑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임차인 보호라는 미명 하에 지금 이거 저기 등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저당권자 담보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뭐 그 후순위 나오는 어떤 거를 최소 소액 보증금을 없애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려는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후순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그걸 답변해 주시면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등기를 안 한 상태에도 지금 막강한 등기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권리가요. 대항력, 일반 대항력이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로 생기는 대항력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에 나아가서 경매 신청할 때 인수권도 있습니다. 내가 못 받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사라지지만 그 다음에 인수권도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없나요? 그 등기 명령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선순위 임차인을 해치는 겁니다. 그게요.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는 순간에 나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후순위 임차인 권리 안 주나요? 권리 주게 되어 있죠. 최소 소액 보증금 그것만 권리가 없는 것뿐이고 순위로 그대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선순위로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후순위가 들어왔는데 경매가 되면 이거 누가 낙찰받나요? 아무도 낙찰 안 받겠죠. 인수되는 임차인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가 안 들어왔으면 등기가 없었으면 안 들어왔을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낙찰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 배를 한 번 더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 등기를 지금 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 보호라면 선순위는 이미 지금 막강한 권리가 있는데 내 정보가 모두 공개됩니다. 나는 얻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후순위 들어오는 임차인을 막기 위해서 내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스토킹 같은 걸 예를 들어도 내 주위에 따라오기만 하면 지금 문제되는 건 다 빌라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경매 시장 가보면 낙찰가율이 100% 넘습니다. 그럼 지금 빌라들이 문제인데 이 빌라 몇 개 안 되는 호실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알면 등기부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 내 기간, 내 거주 상태, 이사를 가면 이사 가는 모든 게 영구히 남습니다. 왜 정보 공개에 그것 때문에 그 전입세대 열람을 제한했겠어요? 그런 막대한 피해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나요? 그 전 임차인이 후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 임차인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건가요? 그 전 임차인이 원할까요? 이걸요? 그 다음에 우리 구조는요. 전 선순위 임차인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되는 게 저희 주인이 깡통 전세, 돈 한 푼도 없이 사는 구조예요. 이거는 등기가 됐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신탁된 부동산, 근저당 돼 있는 부동산은 왜 들어오나요? 공시가 안 돼 있어서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공시를 했는데도 내가 방을 비워줬기 때문에 들어왔어,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가 어떤 게 되는 거죠? 공시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임차인인가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방을 빼서 나갈 수 있나요? 주인은 집값이 하나도 없는 깡통 전세로 집을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주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임차인 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을 희생시켜서 너는 이사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집값에 상당하는 전세금을 넣고 모두가 몰려 있습니다. 나가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사 갈 집에 임차인도 걸려 있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후순위 임차인도 걸려 있습니다. 똑같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문제 얘기하시는데 다가구는요. 이미 중개하는 데서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공개돼 있어요. 네이버 부대공수 치면은 현존 임차인이 얼마에 들어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거랑 달라서 적어도 내가 살 집은 한 번은 가봅니다. 임차인이 들어있는지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탁상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도 효과는 없고 폐해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 혼자 운영하는 법무사인데요. 문을 닫고 온 이유입니다. 이게 이 감당은 법이 개정되는 것도 이만큼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법이 개정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법이라면 그거 바꾸기 쉬우시겠어요? 두세 배 이상의 힘이 들 겁니다.
왜냐? 그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분명 생겼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임차인 보호라고 하시면서 후순위 담보권자 보호하시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생기고 났을 적에 이 법을 없애라고 하면 없애나요? 임차권 등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권은 있는 건가요? 아까 주장하시는 내용이 의무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 임차인이 원할 적에 한다고 그랬는데 임차인이 원해서 하면 공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매에서 인수권은 그러면 사라지는 건가요? 그걸 없애자고 하시던데 그 소액보증금 얘기도 다른 담보권을 저해한다. 근저당권자들이 소액보증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소액보증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없애버리면서 그 대출이나 담보 뭐 이런 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소액보증금은 이게 다른 어떤 임대나 다른 물건에 대한 그런 빌리고 사고 하는 문제랑 다른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내가 당장 나가면 길바닥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저당권자가 앞에 그 선순위 다가구에 몽땅 다 빼고 주기 때문에 담보가 줄어든다. 재산권 행사에 침해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전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일단 전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지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을 막기 위한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파악을 좀 하려면 조금 더 더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발제하신 분들 답을 해주실 분 있나요? 일단 질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전 임차인, 후 임차인을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솔직히 말소할 당시에 우리가 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말소하면 말소 등기 서류에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 권리증이거든요. 후정 임차인은 들어오면서 선행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거 말소를 해라 이렇게 하고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쪽 다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해 한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 공개인데 정보 공개는 주인 번호가 완전히 뒷자리까지 공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등기부에도 지금 다 공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자라든지 근저당권자라든지 특히 소유자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보 침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해 한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액 보증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폐지하자고 제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소액 보증금 제도는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제도는 유지하되 지금 경매 개시 결정 신청 전에 확정 일자를 안 받아도 전입과 전미를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만 가지고서도. 일단은 소액에 대해서는 확정 일자를 부여해서 나도 공존하냐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 정도 선입니다. 예,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해결하시는 간단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지위가 인정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그 간단하게 개정하면 그만인데 다만 법무사 업계랑 맞지는 않는 내용이니까 제가 발표를 안 하는 것뿐이고요. 임차권 등기는 지금 나가라고 하고 공시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임차권이 공시가 되고 다 알아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랑 근저당서 되어 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근저당 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시가 안 돼서 들어왔습니까? 실물을 보시면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품도 솔직히 얘기하면 깡통 전세는 그분들이 큰 피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혼났는데요. 3억짜리가 깡통이 돼봐야 한 3천 정도 떨어지게 자기가 사올 수 있습니다. 그 집을. 그래서 국가에서 집값 전체를 지금 보호를 해주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한 번을 더 넣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 그 깡통 전세 입자가 최대한 가져가는 거는 차액만큼 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깡통 전세를 말고 나머지 전세 사기, 진짜 사기. 이건 깡통 전세는 사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어떤 분이 또 발제하신 거에도 있던데 사실은 깡통 전세 자체가 원래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인 줄 알면서 삽니다.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2억에 됐는데 제가 2억 2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같은 날. 왜 그럴 수 있어요?
이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고, 아무리 전세제도가 효용을 다했다고 해봤자 대출 이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해서만 안 갑니다. 대출이 가능하면요. 지금 전세 대출 엄청 해주시잖아요. 그거 하라고 말하고 한다고 시장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 공시에서 혹순이 다른 임차인이나 어떤 분이 보호되는 거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저는 그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지금 그런 대개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오늘 여기서 답을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는 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또 마지막 한 분 뭐 또 혹시 난 꼭 예. SK 브로드밴드 서울모드 무대 양진옥이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의무화가 됐을 때 이제 예방적 차원이 좀 크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의무화가 되면 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내가 확인했을 때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구나, 이 집주인이 안전한 집주인이구나를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왜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그 개정안을 이제 논의하면서 나왔던 사례가, 집주인이 한 건물 가지고 여러 생활금고를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의무화가 되면은 그 다량의 그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이 있다면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부에 공시가 된다면, 인원을 한다면 이게 이제 안전하게 임차인이나 뭐 제3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제가 그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년간 보증금이 공시되어 왔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정 감정평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초에 시작될 때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는 분명합니다. 물론 뭐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해서 뭐 집값이 하락했다면 이 부분은 솔직히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등급의 공시를 통해서 자기가 손해를 어느 정도, 이게 100% 안전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어느 법제에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예측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등기부의 공시, 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에 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한 건물에 대해서 다량으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런 부분은 뭐 일단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사기 아닌 사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임대인은 잠깐 나갔다 와라 임차인에게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금융기관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더군다나 몇 년간 이루어진 보증금이 공시됐다면 물론 대출은행에서도 사실상 또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감정평가 금액이 보증금에 공시되는 금액과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까로 임차인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금융기관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대출에 앞서서 이걸 말소해주면 대출해줄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 대답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꼭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저는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임차권 등기를 통한 효과는 우리들이 거두면서 기존의 권리를 해치거나 편의성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냐면은 임차권 등기를 통한 효과는 우리가 다 거두면서
기존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편의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얘기들이 다음 토론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봉기 연구소장님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번거로움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숨져가는 젊은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그 집에서 살면서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 문제에 제일 크게 된 게 지금 결국은 돈을 못 받은 거고, 돈을 못 받은 원인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존재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고요. 구봉기 우리 선생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법무사나 자격사의 업역이나 비용의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 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결국엔 이게 채권적인 문제여서 소송이라는 절차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럼 소송 비용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임차권 설정 비용이나 말소 비용하고 되면은 이거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임차권 설정 등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그 집행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물권적 부분에 대해서 준용만 놓는다면 그런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걸 반드시 여기에서만 관계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말씀 많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예, 답변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경실련 입장에서도 이제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법무사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무사의 업역 확대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전제,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의무화와 관련된, 사실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고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 첫 걸음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좀 더 숙제를 많이 던져주셨고, 저희 그 방청객께서도 이제 그 숙제에 대해서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더 나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